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국가공인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모텔한재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에는 여러분들 객실에 있는 에어컨 관리를 좀 철저히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에어컨 내부에 보시면 필터 있지 않습니까? 예, 필터도 청소를 좀 깨끗이만 해주셔도 여러분들 그 고객 여러분들이 손님들이 객실 내부에서 그 만족하는 효용도도 상당히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기세 절감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 관리 정도는 요즘 같은 날씨에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블로그 네임명은 모텔 황제고요. 여러분들 검색창에 모텔 황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물건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으시고요. 지금 모텔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할 시점이신데요. 모텔 황제 블로그 방문하시면 부동산 법률 지식이나 모텔 창업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가 수시로 올려놓고 있거든요.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의 요건에 충족하는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물건은요, 충북 충주에 있는 물건입니다. 네,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물건이고요. 네, 해당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현황이고요. 충북 충주에 입지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충북 충주시에 충북 충주시에 있고요. 해당 물건의 물건 번호는요. 여러분들 물건 번호를 왜 제가 기재를 해놨냐면 여러분들 물건 번호만 기억하셨다가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요, 제가 해당 물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모텔 황제 연락처 나가고 있죠?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해당 물건의 사용 승인일을 보는 이유는 해당 물건이 몇 년도에 건축이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죠. 2014년 3월 14일 날 신축된 물건이고요. 만으로 한 4년 하고 한 5개월 정도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수는 1층부터 4층까지 형성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현재 매가는 대지 면적 먼저 볼까요?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은 땅의 면적이죠. 대지 면적은 754제곱미터고요. 이거를 평수로 환산했더니 228평입니다. 그리고 연면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면적은 여러분들 건물의 면적이죠. 1425제곱미터고요. 그리고 평수로 환산하시면 431평입니다. 431평 이렇게 되어 있고, 대지 면적과 연면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해당 모텔에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이제 대지 면적이라고 그러죠. 토지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우리가 공구상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모텔의 땅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죠. 모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연면적이라는 거는 1층부터 2층, 3층, 4층, 5층 총 바닥 면적이죠. 총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이제 연면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연면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보시면 대지 면적, 연면적 이렇게 표기가 제곱미터당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제곱미터당 표시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평으로 환산할 때는요. 예, 제곱미터 곱하기 3.3057855를 곱해주면 평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도 역시 3.3057855를 곱해주면 평당 얼마가 나오는지 우리가 환산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건물주의 동의하에 현재 해당 모텔의 매가는 23억, 23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건물주께서 현재 직영으로 임대를 주지 않고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텔입니다. 최대 융자는 해당 모텔의 최대 융자는 19억이고요. 19억이고 현재 소유권자께서 해당 모텔을 담보로 해서 받은 융자는 지금 15억입니다. 15억. 그래서 이제 융자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 금융궁에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이 띄워보시지 않습니까?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시면 꼭 두 개를 띄워보셔야 됩니다. 등기를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등기도 띄워보셔야 되고요. 건물 등기도 띄워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띄워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소유권자인지 해당 물건이 갑이라는 같은 소유권자가 동일한지도 일치하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간혹 토지는 갑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을 명의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모텔을 매수하실 때에는 토지는 갑에서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되고요. 건물은 을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융자를 받을 때에도요, 해당 은행에서 공동담보로 융자를 받습니다. 공동담보라는 것은 담보가 두 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모텔의 토지와 그 다음에 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담보를 해서 융자를 받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 보시면은 을구에 금융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건물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들이 열람하시면 역시 을구에 국민은행에 이렇게 해서 공동담보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객실수, 해당 모텔의 객실수는 24개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대수는 현재 20대가 가능합니다. 20대 이렇게 가능하고요. 주차 대수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주차 대수는 여러분들 하나 공식이 있거든요. 주차 대수를 우리가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텔을 분석하실 때 첫 번째 이제 내용을 갖다가 현장에 가시기 전에 이제 내용 분석을 하시고요. 내용 분석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임장 활동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순서가 맞겠죠. 임장 활동을 가셔야 되는데 내용 분석을 하실 때 주차 대수 같은 경우는 해당 면적 있지 않습니까? 대지 면적. 대지 면적에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주차 대수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90% 이상은 맞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해당 모텔 한번 볼까요? 대지 면적이 228평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 분석을 하실 때 주차 대수가 한 22대, 3대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그 주차 대수가 맞는지, 그 라인은 몇 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2종 주차, 3종 주차까지 했을 때 최대로 몇 대까지 가능한지 임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건데요. 먼저 임장을 하기 전에 내용 분석을 하실 때 주차 대수는 20대 정도 되겠구나, 22대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장을 가실 때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대지 면적 곱하기 10%는 주차 대수가 나온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보다 편리하게 모텔을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여기에서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해당 모텔은 이제 드라이빙 무인텔과 자판기 무인텔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빙 무인텔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판기 무인텔을 겸용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3만 4천원이고요. 표기는 원분의 제곱미터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평당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은요, 209만 5,868원. 평당. 모텔 한계는 정확하니까 원까지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공시지가, 공부상 공시지가가 나오면 말씀드렸죠? 곱하기 3.30578을 하면 209만 5,868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당 모텔은요, 여기가 충북 충주에 있는 모텔인데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드라이빙과 그 다음에 자판기 모텔로 형성되어 있는 모텔이에요. 자판기 모텔로. 그래서 드라이빙 무인텔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 실제로 뭐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좀 특수하게 드라이빙 무인텔과 자판기 무인텔로 형성되어 있다. 그럼 좀 약간 특수한 물건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례에서요, 박스 모텔이라고 부릅니다. 박스 모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박스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모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박스 모텔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드라이빙 무인텔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건물이 이렇게 두 동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동으로.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들어오면 객실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안으로 차가 직접 들어가서 1층은 주차장, 2층은 객실,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이제 드라이빙 무인텔이겠죠. 그렇죠? 나갈 때는 또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인데요. 예외적으로 충북 청주에 있는 모텔처럼 드라이빙 무인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과 박스 모텔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박스 모텔 안에 자판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판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판기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1층에 보시면은 현관 로비에 커피 자판기처럼 이렇게 자판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현금이나 카드를 지급을 하시면 자판기에서 카드키가 나와요. 객실 카드키가. 예, 그 파우치가 나오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동을 해서 엘리베이터 타셔서 이제 객실로 이제 투숙하시는 그런 이제 모텔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모텔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출입구죠. 출입구면은 주차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고, 예, 건물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건물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 건물 내부에 1층은, 2층은 이제 객실로 되어 있어요. 객실로. 그래서 이제 칸이 이렇게 있겠죠. 예, 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와서 차량을 직접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1층은 드라이빙 무인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퇴실하실 때에는 역시 같은 코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퇴실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드라이빙 무인텔로 1, 2층이 되어 있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일반 객실로 되어 있는 거죠. 일반 객실로. 그래서 이쪽에 파킹을 하시고요. 네, 이쪽을 현관 로비로 들어오셔서 1층 로비에서 자판기를 이용하셔서 해당 모텔로 투숙하시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모텔 중에 1대1 드라이빙 앤 자판기 무인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드라이빙 무인텔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쵸?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해당 모텔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렇게 보셨을 때는 객실이 24개 총 24개 중에 일부는 드라이빙 무인텔, 일부는 자판기 무인텔,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가를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해당 모텔에 대해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 나왔으니까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요, 주차장이 필요하겠죠. 객실 하나당 주차가 한 대씩 형성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이 넓어야 됩니다. 대지 면적이. 그래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일반적으로 계획 관리 지역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모텔은 상업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중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이 있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의 지가와 상업지역의 지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계획지역의 땅값이 쌉니다. 싸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땅을 넓게 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라이빙 무인텔은 계획관리지역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드라이빙 무인텔은 대실 위주의 매출로 형성되어 있다. 숙박보다는 대실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거, 카드보다는 현금 비율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후 수익률이 높게 책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세후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내실 때 과세표준 신고하시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매출을 신고할 수 있는 금액이 현금이 높기 때문에, 카드는 100% 신고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금은 여러분들 100% 신고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과세표준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후 수익률이 높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어느 모텔에 비해서? 네, 일반적으로 박스 모텔에 비해서 똑같이 매출이 한 달에 5천만 원이 나왔으면 박스 모텔은 5천만 원 중에서 순수익이 2천만 원이 남았다. 그렇죠? 그러면 드라이빙 무인텔은 2,500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드라이빙 무인텔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드라이빙 무인텔을 보실 때에는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로. 여러분들 이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시면은요,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박스 모텔 같은 경우는요, 100%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건축을 많이 하시는데,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요, 계획 관리죠. 땅값이 싸고, 그 다음에 건축비, 평당 보통 건축비가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업자가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짓지 않는 드라이빙 무인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 행위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 짓지 않았다. 그러면 매가를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더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드라이빙 무인텔은 상대적으로 좀 벌판에 있어요. 인근에 산도 많고 뻥 뚫려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이 붙어 있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난방비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로 짓지 않는 건물은 더 많이 지출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더 많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거를 소급해서 여러분들이 원인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10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는요, 그 공부 있지 않습니까? 공부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역시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드라이빙 무인텔을 보실 때는 철근 콘크리트인지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무인텔 단점인데요. 드라이빙 무인텔은요, 처분 시 양도시죠. 처분 시에 박스 모텔보다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해소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모텔을 창업하시기 이전에 나는 단기로 모텔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중기, 장기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실 건데요. 계획을. 드라이빙 무인텔을 운영하실 때에는 반드시 단기로 운영하시기에는 해당 모텔은 적용이 안 되고요. 중기 이상 장기의 계획을 가지시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기는 한 5년 정도 보시고요. 장기는 10년 이상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처분하기에는 드라이빙 무인텔은 어렵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라이빙 무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년퇴직을 하신 부부가 많이 선호하시는 물건입니다. 왜? 정년 동안 굉장히 답답한 도시 생활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건강상 그리고
환경을 좀 바꿔보고자. 예, 그리고 자녀분들이 다 이제 출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도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외곽 지역에, 지방의 외곽 지역으로 옮기셔서 건강도 좀 챙기시고 자연과 함께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정년퇴직한 부부께서 단기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사시는 모텔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로 운영하셔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자연적인 조건,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조건, 수익에 대한 조건, 이런 계획을 가지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모텔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해당 모텔로 와서 말씀드리면요, 해당 모텔은요, 일반 상업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드라이빙 무인텔은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해당 모텔은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 상업지역과 드라이빙 무인텔이 만났을 때에는 이게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다시 표현하면 공급량은 적고 수요량은 많다는 겁니다. 수요량은 많다는 거예요. 그럼 희소성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있습니까? 처분 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을 안 가시고 현장을 안 가시더라도 이렇게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이 모텔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 브리핑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데,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에는 모텔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죠. 그죠? 용도 지역이.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면 모텔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허가가 쉽게 나니까 모텔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밀집된 모텔은 다 박스 모텔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박스 모텔로. 그 중에 희소성이 있는 드라이빙 무인텔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당 모텔은 드라이빙 무인텔. 그렇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럼 단점이 뭘까요? 단점. 일반 상업지역의 드라이빙 무인텔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상당히 좋은 호재가 있고 상권도 좋고 입지 조건도 좋은데 단점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단점을 살펴보시면 객실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해당 모텔을 박스 모텔로 지었다면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객실수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건데 해당 모텔은 드라이빙 무인텔이다 보니까 객실수가 상당히 다른 모텔에 비해서 한 5개 이상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실수를 선호한다. 나는 객실수를 많은 걸 선호한다. 그런 경우에는 물건이 받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객실수보다는 나는 희소성을 나는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해당 물건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텔을 브리핑을 받아보실 때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분석이 끝났는데 본인의 마음에 본인의 요건에 충족이 된다. 그러면 2차적으로 이제 임장 활동을 가셔서 해당 모텔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확인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중개사에게 물어보고 서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매매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물건은요, 충북 충주시에 있는 1:1 드라이빙 무인텔 앤 자판기 모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은 위에 상단에 있는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 모텔 황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텔 황제였습니다.